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4월입니다. 새마음 새 뜻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요. 부동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를 앞서서 각종 이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현재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집값 하락 흐름도 반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시장 불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속도 조절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이런 흐름들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갈 텐데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살기 좋은 지역 서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에 대한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면서 이제 투자에 본격적으로 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지역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 자세히 보면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공원역에서 도보로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역에서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초역세권이고요. 그만한 가치가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꽃들 많이 잘 보고 계신가요?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꽃들도 상당히 많이 피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꽃샘추위 지나서 완연한 봄 날씨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굉장히 뭐 시장 상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많은 자산가들과 우리가 또 흔히 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부동산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외에 다른 요소들이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자산가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잘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항상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또 소액적인 부분이나 금액이 큰 부분이나 상당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은 결국에는 상승분의 그런 많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요즘에 시장 상황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양도세 이런 중과 완화나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픈데 요즘에 상당히 많은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또 시장에 기존 물량들이 공급이 풀리고 시장이 또 안정화가 되고 또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 그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개발과 함께 주변의 공급들도 항상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잘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임대사업자 혜택들이 다시 또 부활화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앞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이나 또 이러한 가격이 낮은 주택들은 어느 정도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 보유세나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까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7년도 때, 18년도 때 그때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전세나 이런 전세 시장이 상당히 많이 가격을 오르면서 아무래도 그런 가격들 자체가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고 시장은 무한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갭 투자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스럽다라는 말 자체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신다면은 그 안에 상당히 해답이 있다라는 것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소개시켜준 두 지역 자체들이 이런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또 6억 원대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과 함께 앞으로 향후 신속통합 기획이나 또 이런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랄지 다양한 개발성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또 두 지역들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 고덕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세권은요, 9호선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또 서울시 안에서 9호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상당히 크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도보 약 1분권이에요. 1분권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안에서도 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토지랄지 공시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과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자체가 29제곱 정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이 강동구 고덕동 자체는 현재 뭐 신속통합 개발 계획이나 또 재개발을 상당히 노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입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요건, 요소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의 압력과 함께 개발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지 지분 자체가 6평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6평 자체도 그만큼 안정적인 이런 대지 지분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가격이 6억 원이 안 됩니다. 6억 원 안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통해서 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또 내가 보유세랄지 종부세 그런 것들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쭉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격대죠. 6억 원이 안 되는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노후도된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낮은 전세가율을 생각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2억 6천에서 한 2억 6천 5백만 원이면은 충분히 앞으로 개발에 많은 압박과 많은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또 고덕동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덕동은요 서울의 강남 4구에 이제 편입했어요. 강남 3구와 더불어서 왜 강남 4구에 들어섰냐? 그것이 또 한강권을 끼고 있고 한강권 안에 다양한 또 업무단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역세권과 함께 업무단지들 계속적으로 생겨나죠. 현재는 없지만 역세권 생겨나죠. 업무단지 생겨나죠. 그것에 또 많은 다양한 교통망들도 큰 개발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은 이렇게 다양한 개발들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시설들 또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또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개발 가능성과 함께 개발의 호재까지도 너무나 풍부하게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수도당에 보시자면은 한강권 중요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강권과 가깝기 때문에 강남 4구의 역할을 더욱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지도상에 보시다면은 고덕동의 위치가 보이시는데 또 센터공원역 9호선의 또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도보 1분권이에요. 바로 옆에 이제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이러한 장점들을 더욱더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주변에 너무나 이런 신축 아파트 단지들 이런 대단지들이 자리를 워낙에 잘 잡고 있어요. 앞으로 23년도, 24년도에도 하나둘씩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런 어느 정도 호가의 기준점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 그것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 주변의 미사신소시랄지 각종 각양각색의 도시화가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은요 한강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동권이 너무나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또 자차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한강변을 따라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노선들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이동성의 확보를 상당히 잘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아래쪽으로는 뭐 9호선이 기다리고 있죠. 9호선 통해서 9호선이 아무래도 급행 열차도 있다 보니까 뭐 강남권과 함께 여의도권역, 마곡지구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9호선 라인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직장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이동성을 확보를 잘해주고 있고 또 5호선도 마찬가지죠. 5호선은 강북권의 이런 도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도심 간의 연결성과 또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 쪽의 다양한 이동성을 제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지역이 고덕 2-2지구예요. 2-2지구 한번 지도상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자체에 바로 옆에 9호선의 연장 사업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 바로 맞은편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처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직장군들의 많은 업무처들이 이곳에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그것이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강남권의 이런 배우 수요랄지 강남의 업무타운과 함께 고덕동도 새로운 신규 업무타운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공원도 있죠. 녹지공간 훌륭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도 바로 주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학군과 함께 이러한 필지들의 상태랄지 주변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제2경부고속도로의 또 사업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24년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서울시 안에서도 이러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신다면 고덕 2-2지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동의율의 충족 여부겠죠. 동의율의 충족 여부와 함께 노후 동수와 또 노후 연면적, 뭐 과소 필지, 접도율, 뭐 호수 밀도 거기에 더 플러스로 말씀드리자면은 가감점 요인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감점 요소들보다는 가점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과 함께 노후도가 가점 점수에 더욱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런 100점 만점의 가감점을 더해서 즉 마지막으로는 자치구청장, 강동구청장의 의견을 또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신서통합 계획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들이 이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충족되고 있고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향후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또 입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서울 2040 기본 플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35층 높이 규제가 삭제가 됐고 35층 높이 규제가 삭제가 됐다는 것은 한강변에 이런 스카이라인들이 앞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고덕동 자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스카이라인들의 다양한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한 혜택들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정성적이고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거고 이러한 높고 낮은 건물들의 배치가 또 아름답게 되면서 앞으로 이 동강거리랄지 또 이렇게 슬림화적인 건물 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관과 함께 이런 개방감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초고층 이런 아파트 단지의 탄생을 앞으로 한강변은 재건축에 더불어서 재개발 지역들도 이러한 혜택들을 그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누릴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 바로 위쪽에 이제 비지밸리 구역인데요. 고덕동 바로 위쪽에 이렇게 비지밸리 자체도 이제 필지별로 해당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들이 이게 들어오게 되죠. 뭐 대기업과 함께 또 중소기업들 또 이러한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또 속속히 이것에 입점해서 일자리 타운을 또 형성을 하고 일자리 타운이 많아진다는 것은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요건 중에 또 하나이고 강남의 업무타운과 여의도의 업무타운들 이것이 또 생기기 전과 생기기 후에는 엄청난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고덕동 자체도 바로 앞에 이런 직주 근접성에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대형 업무타운까지 이런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150여 개의 기업들과 뭐 첨단 산업과 대형 유통 산업들 또 각각의 곳곳에 또 이곳에 이케아 3호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과 또 상업과 또 업무 시설과 녹지 공간과 한강변과 주거 시설과 균형이 너무나 잘 맞춰지고 있죠. 그것에 맞춰서 교통의 개발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9호선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때 맞춰서 이제 아래쪽 8호선과 또 5호선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연장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에 앞으로 다양한 노선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고덕동 바로 앞에 샘터공원역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초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또 구리에서 시작해서 강동구 바로 고덕동을 찔러가는 또 이런 서울 세종 경부 고속도로 자체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단계가 개통이 됐고요. 앞으로 2단계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이 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부 고속도로나 또 중부 고속도로 상당한 정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방권의 이동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요즘에 경기도권도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까지 연결성에서 확보를 잘해주고 내 집 앞에서 이런 고속도로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망들도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고덕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지분 말씀드렸습니다. 6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시세 자체가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6억 원 이하의 금액들은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통해서 앞으로 취득세랄지 보유세랄지 종부세랄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등록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현재 마크하고 있고요. 전세 금액 자체가 3억 3천만 원대, 3억 원대 한 초중반 정도도 현재 충분히 실수요자들에게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6천에서 한 2억 6천 5백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전세를 안고서 더욱더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월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또한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교통개발 호재도 안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죠. 직장인들이 풍부해지고요.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찬찬히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이어서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체크할게요. 이곳은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살기 좋은 곳, 이곳으로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력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그리고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 매력이 있냐면은 앞으로 개발도도 많고 또 2040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또 2040 기본 계획이 서초구와 또 송파구의 다양한 개발들이 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약적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은 주변에 계속 토지들과 또 이런 개발들의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서초구 서초동 자체는 현재 2호선과 3호선 이런 더블 역세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사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런 다세대 주택의 또 조용하고 또 깔끔한 그런 동네의 지역의 이미지를 상당히 잘 가지고 있고요. 면적 자체가 우리가 실평수 한 13평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 투룸의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 자체가 이미 6억 원대, 7억 원대 충분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억이 안 되는 이러한 5억 원대 시세를 갖고 있는 강남 3구 지역들 안에 있는 이러한 주택들의 가격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율 상당히 높아요. 5억 원대 초반, 5억 원대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5천에서 한 6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전세를 안고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초동은요 인프라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죠. 관공서, 행정서, 또 병원, 또 백화점, 또 각종 직장군들, 또 인프라 시설, 주요 학군 주변에 공원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거주 선호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현재 충족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거주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랄지 직장군이랄지 개발들도 이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임차 수요 상당히 훌륭하고요. 우리가 또 이런 공실 걱정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이런 직주근적의 입지랄지 직장군도 많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현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 호재까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너무나 잘 갖추고 있고요. 자, 교대역 역세권이죠. 서초동은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또 다양한 입지들이 있는데 역세권을 끼고서 주변에 이런 고속터미널과 함께 남부터미널도 그리고 바로 우측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통망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죠. 주변의 이동성을 확보를 좀 잘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 경부고속도로 자체도 지화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나의 바운스로 강남권과 서초권의 지역 자체를 하나의 일원화시키는 그런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 또 예고가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바로 옆으로 또 역세권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움직이면은 이 테헤란로와 함께 이 강남의 메인 상권들이죠. 강남의 메인 상권들의 다양한 일자리가 현재 충족이 되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일자리들 이동성 또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다양한 업무처와 함께 이러한 상업지구와 업무처를 이동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교대역 역세권에서 오른쪽에는 강남권의 상권이 있고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지나가죠. 또 강남권과 함께 서초대로까지 서초대로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서초동의 입지에서 주변에 바로 교대를 이용할 수 있고 법조타운과 함께 서리풀 터널에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개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헤란로의 다양한 업무처들이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 2040 기본 계획에서도 상당히 누수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고 이런 서초대로 개발 계획에 크게 집중을 하면서 초고층 빌딩들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동의 위치 자체가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는 것, 입지의 중요성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서리풀 터널 위쪽에 또 부지가 또 개발이 되죠.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바로 일자리가 들어오죠. IT나 바이오, 3차, 4차 이러한 고부가치 산업들에 이것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욱더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역시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들 계속적인 좋아지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강남역의 오른쪽에는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고요. 강남역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인데 서울시 2040 기본 플랜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것에서 이러한 용적률의 상승이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코오롱 부지나 롯데칠성 부지들 테헤란로의 업무처가 너무나 빼곡하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곳에도 앞으로 초호화 고층 빌딩들이 곳곳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화의 변신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이 높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용적률의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만큼 초고층의 빌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개발 방식의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초고층화되고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도심의 모습들이 앞으로 서울 2040 기본 플랜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개발의 방향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높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용적률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습으로 토지의 가치의 상승으로 상당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겠고요. 거기에 이제 한남 IC부터 또 서초 IC를 지나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주변 지역에 너무나 빼곡하게 너무나 서초구, 강남구가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있고 이런 건물들이 빼곡하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쓰고 싶은 땅이 없다 보니까 즉 이런 도로를 결국에는 지하로 넣게 되고 지하에 넣기 때문에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매연과 소음도 없어지고 이러한 서초구와 강남구를 하나의 또 일원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용 부지들을 늘려서 주변에 또 새로운 초고층 빌딩과 부족했던 녹지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초대형 개발 계획의 또 하나로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액이요. 5억 5천에서 5억 6천에 형성되어 있어요. 5억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전세 시세가 높은 게 너무나 큰 매력이겠죠. 인기 지역들은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한 5억 원대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서초구의 또 인기 지역인 서초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보증금 자체는 한 3천만 원 정도에 월 한 120에서 한 14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초동의 다양한 개발들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이미 인기 지역이고 그것을 또 정비해 나가면서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공시지가 상승률도 상당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시 서초구 다세대 주택은 또 이쯤에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곳인데 앞으로 이제 204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지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죠. 집가 상승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꼼꼼히 또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또 무료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잊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제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수혜지 투자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다만 세미나는 이야기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늘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위버라인의 박준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자, 그럼 오늘 위버라인 박준우 팀장과 함께 같이 있는 두 지역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강남과 한강변 접근성이 좋아서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최근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빨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향후 수혜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서 역시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지역 광진구 능동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5호선 아차산역에서 걸어서 약 4분 거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아래 보시면 예상 실투자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투자 접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곳의 투자 매력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대공원 공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능동 분리형 원룸은 1,000만 원 정도의 이 소액으로 실투자가 가능한 이 소액 투자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또 공실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강남과 잠실 또 종로와 같은 이런 서울 중심지로의 출퇴근이 매우 편한 이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직장인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건국대학교와 또 세종대학교와 같은 이런 대학가 학생 수요 역시 많은 지역이라서 이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향후 능동에 걸려 있는 이 최고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이 지역 발전으로 인해서 이 더 많은 인구 유입과 또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능동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곳이 이제 강남, 잠실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학군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어린 학생들의 임대 수요 또는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공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 먼저 여러분께서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한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노후도도 일단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생활 인프라 정도는 좀 잘 갖춰져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이 광진구 능동의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아차산역이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고요. 아차산역뿐만 아니라 5호선과 7호선이 모두 지나는 분자역이 도보 7분 정도 거리로 이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은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도로 접근성 또한 훌륭한 입지입니다. 잠시 후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과 또 잠실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그리고 삼성동의 현대차 GBC와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와 같이 이런 정말 초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볼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이 능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비즈니스 중심지와 투자를 하시고 싶은 이 물건이 가까울수록 그만큼 이 비즈니스 중심지의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 서울의 핵심 비즈니스 업무 지역인 이 종로 광화문까지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또 강남과 송파까지도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이 사통팔달 입지로 직주 근접에 용이한 입지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인접해 있는 강남과 또 송파의 주택 가격이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체할 만한 주택을 찾아서 넘어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이 전월세 걱정 없이 전월세가 빠르게 빠져서 이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이 능동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또 구의자양 재정비와 같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광진구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런 가격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 물건을 찾는 분이시라면 눈여겨 보셔야 될 이 광진구 능동의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소액 접근 가능한 건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전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또 체크해 둬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강남과 그리고 잠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 흡수 가능한 곳이다라는 점, 이 점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좋은 투자 포인트로 적어두시고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곳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호재거리일 겁니다. 어느 정도로 수혜 누려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일지 이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이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건이 위치한 이 능동, 이 광진구 능동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발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30년이 넘어서 계속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터미널 용량 차고와 주변의 혼잡한 교통환경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동서울터미널을 호텔과 업무시설 그리고 관광문화시설이 복합된 이 현대화 건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터미널은 지하화하고요. 40층 이상 규모의 이 3개 동으로 구성된 이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이 소유권이 한진에서 이 신세계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서울 내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으로 이 관련 종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임차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 구의역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 내에서 진행되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동부지방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이 구의동 부지와
또 자양재개발 1구역의 KT 부지, 이 굉장히 넓은 두 개의 부지에 이 광진구를 5G 관련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첨단복합 업무지구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의역 일대를 이 첨단복합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업무단지가 광진구 내에 이 대규모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또 집가 상승 역시 큰 폭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양 1구역에는 18층 규모의 광진구청 신청사가 들어오고요. 또 3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와 호텔 그리고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1,300세대 이상의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까지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광진구를 천지개벽 수준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이 위치한 능동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 시내 평지공원 10개소 중 유일하게 공원 일대에 이 최고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이런 최고고도 제한은 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최고고도 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최고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은 이 종상향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상권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이 천호대로를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한 이 집가 상승 역시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 정보들 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발묶여 있었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노후화됐었던 지역들 위주로 빠르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 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 광진구 능동에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에 맞는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혜택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고도 제한까지 폐지가 되면서 이곳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화려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장점들 설명 좀 해드렸죠.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물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동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도보 3분 거리이고요. 또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이 도보 7분 거리로 이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은 강남과 송파 그리고 종로 광화문까지 이런 서울 핵심 업무 지역으로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학가 상권과 대학병원 또 대형 마트들까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어린이대공원 공세권과 또 아차산 용마산 이 산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능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 이 능동 신축 분리형 원룸은 1,0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 소액 투자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요즘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 구조의 풀옵션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린 호재뿐만 아니라 이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 성수동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또 광장동 재건축 사업까지 이런 재개발 사업과 이 재건축 사업이 광진구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재정비된 광진구 내에서 이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능동 역시 저층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고안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잠재 가치가 있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광진구 능동의 이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의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구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1, 2인 가구에게 또 적합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를 보고 여러분께서도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매매가 임대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조해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죠.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광진구 능동의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2억 8,500에서 3억 5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투자금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에서 8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2,500만 원으로 이 월세를 받으시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로 활용할 시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또 움직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들,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강북구 미아동에서 이번에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투룸입니다. 위치는 4호선 미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훈풍이 이곳에서도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것도 접근하면 좋을지 일단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요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또 공공주도 3080, 또 공공재개발 등 서울 각지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미아기름 뉴타운으로 이미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강북구에서 또 재개발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는 미아동 258번지의 물건입니다. 이 미아동 258번지 물건의 추천 포인트로는 먼저 재개발 사업 시 굉장히 중요한 이 노후도가 매우 높은데요. 미아동 258번지 일대의 주택과 또 도로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이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이 재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이 추진 의지가 그만큼 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아동 258번지 주변에서 앞서 추진이 되었던 이 재개발 지역인 미아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또 장인 뉴타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재개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입주까지 완료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높은 시세를 형성함에 따라서 이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 사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 이종주거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종상향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미아동 258번지 역시 이 종상향을 통해 3,600세대 가까이 되는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 재개발 사업 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 물건 중 보다 적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 가능한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를 생각 중이시라면 고려해 보셔야 될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좀 멀리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곳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하나하나씩 눈여겨보면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더 꿈꿔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곳에서 그 꿈 실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입지부터 차근차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사업지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 사업지에서 지하철 4호선 미아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이 지하철 역세권 입지이고요. 이 4호선뿐만 아니라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는 이 동북선이 완공이 된다면은 이 동북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북서울 꿈의 숲이 매우 인접해 있어서 이 숲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이 미아동 258번지입니다. 약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에 이 주택 노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 재개발 지역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기름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 또 미아 11구역과 미아 9-2 재건축에 또 북서울 숲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장인 뉴타운까지 이 미아동 258번지 인근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미 재개발이 완료가 된 기름 뉴타운이나 이 장인 뉴타운의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12억부터 시작해서 10억 원 후반대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은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 강북 최대 번화가인 미아사거리 상권과 또 백화점과 대형 마트와 같은 이런 생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 미아동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많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하죠. 이곳 역시도 그 대장 아파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큰 건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 호재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이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주택 초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미아동 258번지의 노후도가 79%가 넘어섰고요.
주택 노후도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도로까지 굉장히 좁아서 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택도 노후화가 되고 또 도로도 좁아서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이 추진 의지가 높아 현재 주민 동의율도 75%를 넘겨 이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신청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으로 재개발 시작을 앞두고 있고 또 재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지역들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미아동 258번지고요. 지난 17일에 이 강북구청에서 미아동 258번지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건축과 또 토지 분할 등을 막는 조치인데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이 재개발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아동 258번지 주변에서 비슷한 컨디션인 이 번동 148이라든지 미아 2구역과 3구역, 4구역, 또 미아 11구역과 기름 뉴타운과 장위 뉴타운까지 이렇게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선행으로 추진이 되었던 기름 뉴타운 8단지의 경우에는 이 시세가 현재 12억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레미안 센터피스와 롯데캐슬은 현재 16억 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위동으로 가보시면 장위동 1단지나 장위 뉴타운, 장위 1단지, 4단지, 5단지 역시 현재 11억 원이 넘어서 13억 원까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 재개발 구역들의 아파트들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추진 의지가 또 그만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공공주도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또 삼양사거리역과 수유역 인근까지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재개발 사업들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을 시점에 이 노후화된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 재정비된 강북구의 이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이 동북선 경전철도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차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동북선은 이 왕십리부터 미아사거리역을 거쳐서 이 3개역까지 16개역으로 예정이 되고 또 왕십리까지 1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또 환승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30분대로 정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로 만나볼까요? 네.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 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이 주민 동의율도 75%가 넘어가서 이 재개발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바로 이 미아동 258번지 물건이고요. 또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미아역까지도 도보 5분 거리로 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서 미아기름 뉴타운과 또 장위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또 완료가 된 구역은 입주까지 완료를 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로서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종 주거 지역 종상향을 통해서 3,6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이 미아동 258번지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내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1억 9,500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9,500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에서 140만 원으로 이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2억 4천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정보 전해드렸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강북구 미아동까지 정보 전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지역 있죠. 광진구 능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구 미아동과 관련된 정보들까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향후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변해갈지 그에 관련된 궁금증도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